여기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여고생들이 발랄하게 이야기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들의 어떠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한 미국인 남성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미국인 남성은 한국 여고생들의 어떤 행동에 그토록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아시아 음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해요. 저는 예전에는 경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정의롭고 덩치도 커서 부모님이 경찰을 강력하게 권유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나는 커서 경찰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자아에 대한 모험을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에겐 무의식적으로 경찰이라는 직업이 세뇌되었던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필기시험과 테스트를 준비해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경찰이 되었어요.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는 명예로운 직업이니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정의에 대한 헌신과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신입 경찰관의 진심 어린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였죠. 하지만 미국 시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던 저의 포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범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악하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보니 총기 사건, 폭력 관련 사건, 마약과 관련된 사건, 심지어 살인 사건 등 정말 못 볼 꼴을 다 보면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경찰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좋게 말로 그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만만했는지 그들은 제게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저에게 모멸감을 주었죠. 그렇게 1, 2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보통의 미국 경찰처럼 무섭게 변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총기나 전기 충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고 반항하는 범죄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위협을 주었죠. 대부분의 미국 경찰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경찰은 항상 무섭고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괴물처럼 변해갔습니다.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섭게 쳐다보거나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한 어머니에 의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딸이 집에서 가출해서 달아나 찾았지만 자꾸 반항하며 자신의 회유에 격한 반항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5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경찰들이 나타나도 그 소녀의 알 수 없는 격한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꺼지라고 안 간다고 하며 자길 제발 혼자 내버려두라며 소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은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선배 경찰관이 소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사실 과잉 진압은 보통 건장한 남성들에게 시행되거든요. 말리려고 했지만 주변 경찰관들이 피곤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소녀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반항을 하며 대치가 오래되자 열이 단단히 오른 선배 경찰관이 소녀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려 제압했습니다. 소녀의 비명이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고 눈물 콧물을 다 뿜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선배 경찰관은 그럼 네가 제압해서 데려오든가 라며 무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경찰에 대한 회의감이 몰아쳤습니다. 그 이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경찰이 되고 싶었지? 그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권유해서 된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고민의 굴레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을 겪은 후 저는 우선 미국 경찰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 문화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과잉 진압을 했던 경찰이었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도저히 예전처럼 과잉 진압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선 공권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저의 의견을 박살내었죠. 저의 노고가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를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어요. 경찰 일을 하며 정신병을 얻고 점점 그들과 같이 괴물처럼 바뀌려 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졌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쌓여있던 환멸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미국 경찰관들은 처벌받지도 않았으며 때때로는 윗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으로 하이킹을 갔고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게 알기 위해선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로 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릴 적부터 동양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의 문화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었기에 혼란스러운 제 감정을 정리하기에도 제격일 듯 싶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양의 문화가 가득하고 사람들도 특색이 있어 꽤 매력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다만 제가 기대했던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공유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우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일본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곳이었고 중국은 뭔가 민족성이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여행지인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사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이 조금은 있어서 기대를 낮추고 오게 되었죠. 오래된 여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에 비행기에서는 내리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찾으면서 주변 한국인들을 보니 각양각색의 패션과 개성으로 가득 찼었어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한국의 색깔이 가득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저를 매료시켰지요. 그리고 공항 안에서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공항버스를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도움을 주었죠. 사실 일본도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긴 하지만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어 소통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서비스 모두 뛰어난 한국인 직원의 환대와 친절함에 적잖게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우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숨을 좀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 내부에 있는 의자에 배낭들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냥 두고 간 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훔쳐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국에선 덩그러니 있는 가방이나 캐리어는 테러물로 간주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찰 정신으로 가서 가방을 조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저는 미국에서 하던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공항 직원에게 가서 저 가방에 테러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금 전까지 여기 가방 주인분들이 계셨는데 잠깐 두고 어디를 잠시 갔나 봐요. 걱정 마세요. 이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직업의식이 없는 건가 싶어 그 한국인 직원에게 실망을 했죠. 그런데 몇 분 뒤에 어디선가 교복을 입은 여자 학생들이 깨르르 웃으며 나타나더니 그 의자로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등에 메고는 장소를 이동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 여자 학생들을 의심한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가서 물어봤죠. 혹시 그 가방 주인이 당신들입니까? 훔치려는 것은 아니죠? 라고 영어로 물어보니 제 말을 듣고 그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이거 저희 책가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무거우니까 잠시 두고 간 거예요. 라고 하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는 여자 학생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챙겨야 돼요. 이러다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충고를 해주었죠. 그러자 그 여학생은 걱정 말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그냥 떠나가 버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공항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니 한국은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CCTV가 모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공장소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차 안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10분만 비워도 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꽤 있거든요. 저도 경찰 일을 해보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도둑을 제대로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저 물건 주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죠. 근데 한국은 미국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있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공항버스 라인 앞에 캐리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그냥 훔쳐간다고요. 알고 보니 캐리어로 줄을 맡아놓고 잠시 어디를 다녀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저에게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첫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 완벽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애초에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떠났던 동양 여행이었는데 저는 그 목적을 한국에서 가장 잘 이뤘던 것 같았습니다. 한중일 세 국가 중에 의사소통도 가장 잘 되었고 민족성도 저와 잘 맞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라 자체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요즘 제 근황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까 원래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사실 음식의 영향도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동아시아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저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죠. 다른 부분들도 좋았지만 특히 음식이 저에게 주는 행복이 매우 컸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여행을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 동아시아 요리를 더 깊게 공부해 현재는 작은 아시아 식당을 차렸어요. 아시아 음식들 전반을 다루지만 특히 한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요즘 뜨는 음식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거든요. 비록 아직 초창기라 경찰 때보다는 벌이가 적지만 행복의 크기는 지금이 훨씬 크답니다. 저에게 잘 맞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것 같아서 일은 힘들지만 너무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한식 열풍이 불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는 한식 연구에 더 몰두해서 이참에 한식 신메뉴로 저희 식당도 완전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강경한 뜻에 따라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였지만 이후 경찰 일에 환멸을 느끼고 아시아를 여행한 뒤 자신의 적성에 꼭 맞는 아시아 요리를 시작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된 미국인 남성 제임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